I'm Lee Bong-hyun from Hangul Daily News in Korea. It's my great honor to be here with you, and especially it's honor for me to deliver my presentation in my one language, Korean. I guess this is definitely because my pronunciation is not perfect, and partly it's because it's thanks to the popularity of the Korean wave, such as style dance and drama. Anyhow, I'm very grateful for this consideration of the organizers. Today, I'm going to talk about my company. It's a crowd-funded newspaper. 25 years ago. (25년) 전 한국에서 새로운 신문사가 태어났습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폰이 도입되기 1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1인 미디어나 블로그, 소셜톡 서비스 등은 상상하기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의 신문과 방송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손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언론을 통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문과 방송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많은 자본이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큰 기업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렇지만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언론 자유를 위해서 싸우다가 언론사에서 해직된 언론인들이 신문사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신문사가 만들어졌고 새로운 신문이 기적처럼 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6만 5천 명의 주주들이, 6만 5천 명의 일반 국민들이 조금씩 돈을 내서 만든 신문사였습니다. 시민들의 성금으로 만들어진 세계에서 유례가 드문 언론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언론사는 지금 한국에서 4번째로 많은 독자를 가지고 영향력이나 신뢰도에서 가장 앞서가는 주류 미디어가 됐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한국에서 일어난 정치, 경제, 사회적인 변화들은 이 언론사를 빼놓고는 이야기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민주화 열기를 묶어내고 과거의 저널리즘을 혁신했으며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발달을 수용해서 새로운 저널리즘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미디어는 가장 큰 변화의 물결 속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신문사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난 25년 전 이 언론사가 시도했던 혁신의 정신과 경험이 지금의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도 새로운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이 언론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하나의 민족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문사입니다. 한겨레의 창간은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의 결과였습니다. 1961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이후 한국의 대통령들은 군인 출신들이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박정희에서 전두환으로 이루어지는 군인 출신 대통령들은 한강의 기적으로 이끌어지는 빠른 경제 발달을 이뤄냈지만 정치적으로는 매우 권위적이고 억압적이었습니다.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할 수 없었고 국회의 권한 역시 매우 제한되었습니다. 집회와 시위는 불법화됐고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학생이나 반정부 인사, 야당은 공안기관의 감시를 받았고 영장 없이 체포되고 감옥에 가고 고문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언론도 많은 통제와 감시를 받았습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인들은 비밀경찰에 잡혀가서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기사를 쓴 언론사는 광고를 주지 말도록 정부가 기업인들을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강제로 이런 신문과 방송을 문 닫게 했습니다. 하지만 양심적인 언론인들은 이런 정부의 간섭과 감시에 맞서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1975년과 80년 많은 언론인들, 1,300명에 이르는 언론인들이 정부와 언론사집에 의해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1980년대를 지나면서 널리 확산됐습니다. 드디어 1987년 한국인들은 군사정부로부터 대통령 직선제와 언론의 자유와 같은 양보를 얻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그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이 분열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뜻과는 달리 군사정권의 후계자가 다시 대통령이 됐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얻어낸 민주주의가 꽃피기를 바랬던 많은 국민들은 깊게 실망하고 좌절을 했습니다. 민주화가 시작되면서 해직 기자들은 새로운 신문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3,317명이 창간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이들은 대통령 선거는 한판의 승부가 아닙니다. 좌절을 딛고 한겨레 신문 창간에 힘을 모아주십시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민주화는 한 번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자 거짓말같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성금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 2월에 시작된 캠페인은 불과 108일 만에 2만 7천여 명으로부터 50억 원의 자본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 1년 뒤에 치러진 도네이션은 이번에는 4만여 명이 더 참가를 해가지고 119억 원을 추가하게 됩니다. 돼지 저금통을 들고 온 어린아이, 휠체어를 끌고 온 장애인, 노인, 주부, 학생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기부금 모금에 앞장섰습니다. 결혼 비용을 아껴서 돈을 낸 신혼부부도 있었습니다. 민주화된 나라를 꿈꾸며 자녀들의 이름으로 돈을 낸 군인, 공무원, 그리고 다른 언론사의 기자들도 많았습니다. 한겨레는 이들에게 주식을 발행해 주었습니다. 한겨레는 젊은이들에게 꿈의 직업이 됐습니다. 첫 해 치러진 직원 모집에서는 필요한 인원의 250배에 이르는 8천여 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또 한겨레를 배달하는 보급소에 대한 경쟁도 치열해서 필요한 인원의 5배가 몰려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겨레의 창간은 민주화에 대한 또 자유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겨레는 다른 언론사와 구별되는 매우 독특한 특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독특한 소유 구조입니다. 다른 언론사는 가족과 기업이 주인이지만 한겨레는 6만 5천 명의 일반 국민과 직원들이 주인입니다. 이들 일반 국민들은 창간 당시 기부금을 냈던 국민들이었습니다.
이런 소유구조는 한겨레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해서 오로지 국민 주주에게만 봉사하는 언론이 되겠다는 뜻을 담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가게나 가족이나 기업이 소유한 언론사들은 기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정치 권력과 쉽게 손을 잡고 또 상업성을 위해서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쉽게 상업화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한겨레는 언론 자유를 위해 싸우다가 해직당한 언론인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이상적인 형태의 신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 해직 언론인들은 매우 유능하면서도 양심적이어서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앞장섰기에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고 아낌없이 돈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 언론인들은 자기의 뜻과 관계없이 8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글을 쓸 수 없었기에 한국 언론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론 자유가 완전히 구현되는 이상적인 완전히 다른 언론을 만들기로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토론과 합의가 존중되도록 편집국을 만들었고 편집위원장은 기자들의 직선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아울러 국민들과 소통이 되는 조직을 만들었고 부서도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한국 언론 최초로 윤리강정을 만들어 기자들에게 이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 한겨레는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매우 유능한, 매우 효과적인 조직을 만든 것입니다. 한겨레가 창간되기 당시만 해도 신문사를 만드는 데는 2천억 원의 자본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한겨레는 그 10분의 1만 가지고도 신문사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는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윤정기를 중고로 사고 직원들이 다른 언론사보다 적은 월급을 받은 이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술이었던 CTS에 주목한 것이 많은 자본과 인원을 절약하는 비결이 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신문은 납활자를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납활자는 비쌀 뿐 아니라 장소를 많이 차지하고 또 숙련된 식자공을 많이 필요했습니다. 한겨레가 이런 식으로 신문을 만들려고 했다면 아마 이 세상에 태어나기 힘들었을 겁니다. 당시의 경영진은 일본에서 이제 막 개발되기 시작한 CTS에 주목을 했습니다. 결국 몇 대의 컴퓨터와 조판기가 납활자와 많은 식자공을 확보하는 데 따른 과도한 비용 부담을 날려준 것입니다. 한겨레의 창간과 초기 운영은 많은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때문에 창간이 불가능할 수도 있었고 어쩌면 초기에 좌절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큰 압박은 정부의 탄압이었습니다. 정부는 한겨레 신문을 허가할 권한은 없었지만 등록증을 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탄압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1988년 2월로 예정됐던 첫 발행이 3월과 5월로 계속 연기됐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항의와 국민들이 관심을 보이자 정부는 발행을 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문이 발행된 뒤에도 탄압은 계속됐습니다. 단지 북한을 방문해서 취재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대표적인 논설위원이었던 이영희 기자를 구속하고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아울러 야당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자를 구속하려고 했습니다. 아울러 구속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이 한겨레 신문사 편집국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한겨레는 취재원의 비밀보호라는 기자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탄압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한겨레가 탄압을 받자 국민들이 힘을 내라며 돈을 모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차 모금에서 애초 목표보다 많은 119억 원이 모아진 것은 이런 정부의 탄압 때문에 생겨진 그런 원치 않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다른 신문과 방송의 견제였습니다. 다른 신문과 방송의 기자들은 바른 언론을 내세우는 한겨레 신문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단합을 해서 한겨레 신문 기자가 기자실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한국의 언론은 기자실에 들어오지 못하면 정보를 얻는데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겨레 기자들은 이들과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고 싸우면서 이 난관을 돌파했습니다. 기자실에 가지 않고도 좀 더 많은 뉴스를 쓰니까 이 문제는 자연히 해결됐습니다. 세 번째는 자본의 부족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자본을 모아줬지만은 새로운 신문사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20년도 더 된 중고연정기를 사용했는데 이 중고연정기가 때때로 멈추어서 신문 발행이 늦어져서 독자들이 항의를 받았습니다. 또 초기에 진보적인 논조를 펴자 기업들이 광고하기를 꺼렸습니다. 그래서 한겨레 기자들은 다른 언론사의 50%에 불과한 월급으로 오랜 동안 견뎌야 했습니다. 한겨레가 만들어낸 한국사의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겨레는 초기에 저널리즘으로 가치로 세 가지를 내세웠습니다. 먼저 민주주의 발달, 남과 북의 화해, 세 번째로는 국민의 복지와 인권이었습니다. 이런 가치에 따라 한겨레는 취재를 했고 논평을 했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한겨레는 많은 성역과 마주쳐야 했습니다. 이런 성역은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인권을 제한하고 하는 그 정부와 경제 영역을 넘어서 사회 영역까지 지배하려고 하는 기업들이었습니다. 한겨레 초기 만화에는 비민주의 갑옷을 입고 폭력의 칼을 휘두르는 골리앗 앞에 돌 하나로 맞서고 있는 다윗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겨레는 작은 언론사였지만 거대한 권력 앞에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그동안 많이 묻혀져 있던 사실들이 한겨레 신문의 보도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한겨레가 용감하게 앞장서자 많은 제보자들이 한겨레로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로 한겨레는 남한과 북한의 화해를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한국의 언론들은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보도를 했고 남과 북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겨레는 처음부터 북한에 대한 보도에서 적대적인 표현을 삼가했으며 인도적이고 경제적인 교류를 확대하도록 정부에 촉구를 했습니다. 2000년과 2007년에 이루어진 남한과 북한의 정상회담은 한겨레의 이런 우호적인 여론을 만드는 보도가 도움이 됐다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겨레는 한국 저널리즘의 규범과 관행을 바꾸었습니다. 한국 언론 최초로 윤리강령을 만들어서 바르고 정확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하도록 기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한 예로 한겨레가 만들어진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만 해도 기자들이 취재원에게 값비싼 선물을 받거나 촌지를 받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한겨레는 이걸 공개적으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언론도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관행은 사라졌습니다. 아울러 한겨레는 처음으로 순한글 가로쓰기를 시도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교과서는 이미 가로쓰기였지만 신문사들은 한자를 많이 섞어서 세로 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겨레가 먼저 시도하자 모든 신문사가 따라와서 이제는 한글을 줄이고 다 가로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겨레의 도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이 된 한겨레는
네 번째로 많은 주주를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언론사가 됐습니다. 네 번째로 많은 독자를 가지고 영향력이나 신뢰도에서 가장 앞서는 언론사가 됐습니다. 해마다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 대학생과 전문가, 그다음에 다른 언론사 기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또한 한국에서 가장 부수가 많은 시사주간지 한겨레 21을 발행하고 있고, 역시 가장 독자가 많은 영화주간지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경제의 패러다임을 연구하기 위해서 한겨레 경제연구소도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경영사정도 많이 호전돼서 지난 3년 동안 연속해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은 한겨레에게 많은 도전과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인터넷으로 빠져나가면서 종이신문 독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겨레도 예외는 아닙니다. 독자가 준다는 것은 광고가 준다는 것이고, 오랫동안 유지되어 오던 신문의 비즈니스 모델이 망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미디어 환경은 한겨레에게 또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많은 독자들이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한겨레 기사를 읽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종이신문에서는 네 번째 언론사지만 인터넷이나 모바일에서는 가장 많이 읽히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도 한겨레가 지난 25년 동안 보여줬던 그런 혁신과 도전의 정신으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저널리즘이며 이를 통해 독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5년의 청년이 된 한겨레는 이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의 혁신의 리더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